가장 많죠. 숫자로도 많고 기본적으로 앞성 종양이에요. 그런데 종양 생기면 다 뛰기 어려워요. 팔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 그게 이제 가장 많겠죠. 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MRI 찍어보는 수밖에 는 사실은 없어요. 이제 젊은 나이서부터 생기거든요. 95% 거의 100% 육박하는 종양이죠.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뇌종양이네요. 네, 뇌종양 또 뭐 원장님 전공 분야시니까요. 네, 전공은 아니지. 약간 그 근처에 있었어요. 네. 뇌종양 치료하는 근처에. 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한마디 설명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뇌종양의 의학적 정의 또는 설명 이렇게 이게 뭐 주셨는데. 교과서적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그런데 뭐 의학적인 정의 설명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뇌종양 그러면 우리가 뇌종양이라고 부르는 병은 이 두개골 안에서 생기는 종양을 다 뇌종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포의 종류나 뭐 이런 것에 따른 이제 분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종양도 두개골 바깥에서 생기면 뇌종양이라고 안 해요. 이제 왜 그럼 두개골 안에 있는 종양만 뇌종양이라고 하냐? 그거는 꼭 위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 생기는 종양은 다른 데서 생기는 종양, 같은 조직이어도 같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면 임파종 그러면 뇌 안에도 생기고 밖에도 생기는데 뇌 안에서 생기는 임파종은 무슨 특이한 게 있어서 뇌종양으로 분류하냐? 왜 그거는 임파종이라고 안 하고 뇌 종양 중에 임파종이라고 하냐? 그거는 이제 두개골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뼈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뭔가 새로운 애가 생겨서 공간을 차지하면 압력이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SOL이라고 맨날 부르잖아요.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라고 공간을 차지하는 병변.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데가 뇌죠, 뇌. 그래서 이제 뇌종양, 그러니까 두개골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하는 거고, 뇌종양은 다른 병이랑 다 비슷하게 원인은 잘 모르죠. 원인 중에 이제 밝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무슨 방사선, 기폭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그것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는 원인을 잘 모르고요. 종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 안에 있는 조직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뇌 안에 무슨 조직이 있는지 알면은 종양의 원인을 쭉 알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세포가 뭘 것 같아요? 뇌 안에 있는 세포? 신경세포겠죠?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교세포라는 거가 더 많아요, 숫자로는. 그리고 볼륨도 더 많아. 교세포가 뭐냐면 교자가 접착제 교자예요. 아교할 때 그 교자, 옛날 접착제를 의미하는 교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다 혼자서만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세포 하나에 굉장히 긴 그 축삭이라고 하는 신경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회로로 얘기하면 트랜지스터에 다리가 3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신경세포 절이고 신경세포가 있는 데고, 다리 이렇게 나온 그거가 이제 우리 보통 축삭이라고 하는 액선, 뭐 반문으로 하면 축삭, 이게 길다랗게 생긴 전깃줄이죠, 전깃줄. 그러니까 조그만한 세포 하나에 굉장히 긴 섬유가 달려있기 때문에 걔들끼리만 있어가지고는 똑바로 가눌 수가 없어. 그 주변에 교세포라고 하는 종류는 이제 많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을 채워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덩어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교세포가 많으니까 교세포에서 생기는 뇌종양이 가장 많죠. 숫자로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교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은 기본적으로 앞성 종양이에요. 물론 이제 교세포종 이렇게 부르죠. 교세포종 중에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교세포도 뭐 에스트로사이트라고 그래서 성상 교세포. 우린 거기서 생기면 성상 교세포종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무슨 에펜디모마, 뭐 어렵죠, 갑자기. 뭐 갑자기 영어 이름이 막 나오는데 뭐 에펜디말 셀이나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세포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의 기능은 없고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 전개로 따지면 전선의 껍데기인 거죠. 전선 피복 정도 되는 애. 생기는 종양이 가장 많고 숫자로도 퍼센티지 가장 많고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악성 종양인데 대신에 악성도가 이제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래서 그 같은 이름의 저 종양인데도 약한 글라이셀 튜머라 그래서 교세포종 중에 그러니까 악성도가 낮은 애부터 아주 높은 애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스펙트럼인 거죠. 그래서 이제 MRI나 뭐 아니면 그 생검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얘는 그레이드가 얼마야. 치료에 이제 그걸 반영을 해요. 뭐 수술을 한 다음에 뭐 방사능 치료를 하고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뭐 그 이렇게 주사 맞는 거 항암제 그런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이 있겠죠. 당연히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생기면 대부분 양성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뇌 안에 있는 조직을 생각해 보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있어요. 세 겹의 막이 있는데 제일 이제 탄탄한 막이 맨 바깥쪽에 있는 수막이죠. 수막. 경막이라도 부르고. 그래서 뇌 수막종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종 계열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뇌 수막종은 단일세포에서 생기는 건데도 한 15% 정도 돼요. 그건 양성종양이야. 그러니까 위치만 나쁘지 않으면 걔는 그냥 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이제 뭐 방사능 치료 뭐 이런 걸 하긴 하는데 뛰기 힘들 때 뇌는 이제 굉장히 그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막 구조들이 엄청나게 아주 밀집해 있는 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 신경이 이렇게 두개골에서 이제 나오는 그 위치에 딱 클라이브스라고 하는 부분 되게 좁은데 거기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종양 생기면 다 뛰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종양에다가 무슨 방사능 치료 같은 걸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이는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그런 종양이고 그 다음에는 뭐 뇌 자체의 조직은 아닌데 혈액을 타고 돌아가는 애들 중에 이제 그 림프구 있잖아요. 림프 조직에서 생기는 종양 림포마가 있어요. 거기도 임파종 그 다음에 점셀 튜머라고 해서 뭐 다른 데서도 생기는데 그런 종양도 그거는 이제 악성 종양인 거죠. 그리고 혈관도 있으니까 혈관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굉장히 적고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신경교세포종 하고 수막종 이 두 가지가 반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뇌에 있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위와 세포들에서 생기는 종양을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뇌 원발 종양을 주로 설명하신 그렇죠. 거고 사실 또 실제 제 느낌으로는 임상에서 보는 빈도는 요즘에 또 암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뇌 전이암이 훨씬 그렇죠. 비중은 높으신 것 같거든요. 전이암도 한 15%, 20% 정도 돼요. 네. 뇌수막종 정도인 네. 거죠. 이제 일반, 그러니까 신경외과가 안과에서 볼 때는 전이암이 많아요. 왜냐면 암을 보다가 머리 아파요 그러면 MRI 찍어서 뇌에 전이 됐네. 그러니까 전이암이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실제로는 교세포종이 더 많아요. 숫자로는.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겠죠. 그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공간을 차지해서 뇌 조직을 누르면 그러면은 뇌가 이제 압력을 받으면은 자기 세포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눌리는 부분의 기능이 이상해지는 것, 이상해지거나 정지하거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 그렇죠. 그러면 뇌 기능이 전체, 그러니까 증상하고 발생 부위는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 모터스트립이라고 그러죠. 뇌는 이제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감각을 느끼게 하는 부분, 아니면 어떤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 아니면 냄새 맡는 기능, 눈을 시야, 보는 기능, 네. 뭐 많잖아요. 그게 다 뇌 기능이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말을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증상이 뭐냐? 너무 다양해서 뭐 할 말이 없는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제 제일 흔한 것들은 팔다리 마비나 감각 이상. 그게 이제 가장 많겠죠. 이게 우리가 특별히 매일같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금세 이제 알아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냄새가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이제 번쩍번쩍 환각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두통. 그런 것들이 이제 뇌종양의 증상인데 아주 특이한 증상이 생기지 않는 한 증상을 가지고 뇌종양을 진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찍어보는 수밖에 없죠. 뭐 MRI 찍어보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이제 의심이 된다면 뭐 특이한 증상이 생겨서 뇌종양은 이제 젊은 나이서부터 생기거든요. 젊은 나이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쭉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증상.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뭐 한쪽 팔이 뭐 약해졌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생길 증상이 아니니까. 어린아이들도 생기죠. 그럼요. 네. 어린아이들은 또 소아뇌 종양이라고 해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증상들이 있다면 그거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발생 부위는 어디나 다 생겨요. 뇌 안에는. 그 뇌하수체라고 요만한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진짜 사이즈가 요만해요. 근데 거기도 종양이 생겨요. 뇌하수체 종양이 꽤 흔히 생기잖아요. 꽤 많이. 뇌하수체 자체에서 생기는,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도 있고, 그 뇌하수체가 이제 조직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신경조직이고, 하나는 선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내분비 기능을 내분비 기능하는 네. 그런 선조직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뭐, 크레니오파링지오마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선조직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뇌하수체 각종 이제 아데노마라 그래서 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무슨 각종 성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거가 생기기도 하고.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 중에 굉장히 큰 분들 그분들이 이제 네. 그런 종류들이. 그리고 뭐 저기 스테로이드를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종양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뭐 쿠싱 디지즈 그래서 이제 뭐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막 이러는 증상이 생기는 그런 종양도 생기고. 아이들 또 성주숙도 연관이 네, 있죠. 그것도 연관이 네, 있죠.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대뇌, 소뇌, 뭐 온동뇌가 다 생겨요. 왼쪽 뇌, 오른쪽 뇌 이게 두 개로 돼 있고 가운데 뇌량이라고 해서 량이 다리 량자예요. 양쪽을 잇는 다리가 있어, 브릿지가. 그러니까 브릿지를 넘어가는 종양도 있어. 그러니까 왼쪽 뇌에서 생겼는데 왼쪽 뇌만 있지 않고 얘가 스물스물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애도 있어요. 아주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종 중에, 교세포종 중에 가장 악성도가 높은 교세포종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GM이라고. GM이 그 GM 아니에요. 제네럴 모터스 말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포메라고. 이름도 됐다 어렵다. 그게 보통 이제 신경과 의사들이 GM 그러면 그거예요.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이고 왼쪽 뇌에 생겨서 오른쪽 뇌로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쪽도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악성도가 상당히 높고 치명률이 거의 95% 거의 100%에 육박하는 종양이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영화 이런데 아 나 뇌종양이야 뭐 시한부 인생 3개월이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가끔 등장하는 종양이 그 GM이에요. GM. 그래서 이제 온동뇌 다 생긴다. 발생 부위는 물론 이제 대뇌가 제일 많이 생기겠죠. 크기가 제일 크니까. 근데 어쨌든 안 생기는 데는 없어요. 다 생기고. 교종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종양 있잖아요. 종양 아주 드물게 있는데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은 오히려 좀 나은 면이 있어. 뇌의 기능은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건데 교종에 종양이 생기면 증상이 없어. 볼륨이 커져가지고 누르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잖아요. 근데 신경세포에 생기면 좀 빨리 증상이 생겨. 그 중에 이제 아주 특이한 뉴론셀, 그러니까 이제 신경세포에 생기는 종이 아주 조그말 때도 어떤 증상을 만드냐면 간질 발작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요새는 그런 사람 드문데 간질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거 찾으면 사이즈가 요만해. 요만하면 고기만 이렇게 딱 띄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긴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아주 초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게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방법인 거고.